두 의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여야의 반응이 이번 판결을 놓고 엇갈리는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목소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구속하라!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렸지만 이재명은 무죄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네, 여야의 엇갈린 목소리 듣고 오셨고 지금부터는 우리 일요 뉴스일 라이브의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1심 판결을 놓고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작심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니까 사법특별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 이번에 재판 결과가 있으려면은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 결과도 사실 저희가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재판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항소심, 현실의 법정에서 다시 다투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어떤 격한 발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명 정도가 되는 많은 의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전부 대변인님, 네. 민주당의 이런 발언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콜롬비아의 마약왕에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판사가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해놓고서 기억 탓으로 얘기하고 기억의 숲으로 도망가고 저는 감정의 동굴로 몸을 피한다 이렇게 좀 대받아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명백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대장동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부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직무 위기로 협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협박 감정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직무 유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쓴 거거든요. 그거는 대2의 대장동이라고 하는 백현동과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처음에 나왔던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데 그 워딩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조작됐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수능을 딱 끝난 저희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뜻이 뭐냐 했더니 골프를 안 쳤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AI에 한번 이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거는 목적이 나는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와 사진이 조작됐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1심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 어떤 영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판결 이후에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체로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관련해서 최종심에서 유죄 받고 난 다음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예. 결국 그거는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졌을 때 지지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위안이라고 할까요? 결집하자는 그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 본인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의 어떤 무죄 규명은 힘들다. 그걸 인정한 자인한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잖아요. 이번 1심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측 범위를 넘어섰고요. 사실 수긍도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리적으로도 아까 전반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하지 않은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단죄를 한 건 유추 해석과 확대 해석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시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치 영역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숨쉴 공간, 즉문즉답이 있는 그런 정치 영역에서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그걸 들여다보고 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과연 맞는지 똑같은 잣대로라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내 부인은 내 배우자는 손해보고 손절하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걸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만배 씨 안다 모른다. 이 부분도 의견 표명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무혐의 줬던 게 현재의 검찰입니다.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 변호사님. 네. 김우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우영 의원이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말을 했다가 당직까지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또 일개 판사라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법조인 출신으로 네. 보셨을 때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분쟁 해결을 법적으로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판사에 대한 비판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는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 자체에 좀 불응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법부의 판단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판하느냐라고 하는데 불과 시간을 얼마 전으로 돌리면 정진석 전 실장이 6개월의 실형인가를 받았었어요. 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모욕적으로 이런 그 비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논평이 정치 판사다. 그리고 노사모다 아니다. 이랬었습니다. 물론 과하지만 그런 부분과 관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뭐 밀어버리려 한다, 없애려 한다 하는데 대단히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장 차장님. 네. 민주당은 어제 장외 집회를 열고 의원 개개인들이 SNS에 수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 또는 그렇게 이 비판하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가 돼 있는 민주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최후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어떤 무죄를 다투면 될 문제지 이것을 재판 결과가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 거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적인 시스템까지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구성원들도 한 번쯤은 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발언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네. 유가족 관련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TF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판단 미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전략이 미스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변 분들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모론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음모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선이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확신하건대 그 진상 규명의 끝은 공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시선이 흩어지는 것을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라는 의문이 있지만 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뭐 떳떳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하시는 건 좋지만 일각에서는 이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저는 이런 특검법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진상 규명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특검에 대한 특별 검사에 대한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 전 부대변인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께서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어떤 주변 인물들이 석연치 않은 죽음이 잇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발인 때 이재명 대표 부부가 캐롤송을 불렀거든요. 그걸 보면서 유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애써 부인하고 싶겠지만 자기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도의 표시를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경기도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워딩도 있고 측근들 관리 잘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왜 유독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뭐 80년대처럼 검찰 수사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공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본인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표시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요. 이른바 비명계 움직임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님. 네. 삼김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오늘 보도 보니까 삼총삼김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 총리들과 이제 다른 의원들, 전 의원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뭐 김두관 전 의원도 나오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명계의 움직임? 저는 이게 비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특별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흔들릴 것이다. 이제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생겼다라고 이제 여권에서는 바랬는데 저는 이러한 구도가 상당히 민주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재임을 했던 그 전당대회 때도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물론 험한 말이 오가고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나와서 대선 후보급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니까 어쨌든 흥행은 되고 관심을 끌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차기의 대선 후보 경쟁 구도가 단조로워진다면 국민의 시선을 받을 수가 없는데 김경수 지사가 사면으로 인해서 이 대선판에 들어오면서 김부겸도 데리고 들어오고 또 뭐 김동연도 데리고 들어오고 하면서 대선판이 훨씬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좋은 모습. 구장차님. 네. 다음 달 1일에 그 초일회라고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민주당에게는 좋은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나 이른바 친명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 상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과거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할 때 이세돌 구단이 78수인가요? 신의 한 수를 두면서 알파고를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그 선거법 1심이 오히려
이재명 1급 체제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 리스크, 2년 6개월 이상 진행되어 온 사법 리스크가 사법 처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선거법 1심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주면 이 위증 교사 혐의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4건의 재판, 사법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법 처리가 됐는데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위중교사에서 만약에 더 큰 중형이 선고가 되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만약 그 실형이 나온다라면 3연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1급 체제로 굉장히 견고해 보였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이 다양한 이 차기 주자 후보군들이 활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친명계가 과연 그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전개되는 민주당의 내분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서 가혹해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잖아요. 이런 글을 올린 취지 뭘까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1급 체제가 와해될 것이다. 그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데 민주당에 실제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번 대선에서도 0.73%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국민 선택을 사법부가 완전히 0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 더더군다나 이번 이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다툴 쟁점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포스트 삼김 시대다 뭐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법 리스크,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10만 4천 원어치 밥 샀다가 150만 원 벌금형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대비되는 풍경이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육성에 나와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수사조차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건 이 정부의 실정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명계 쪽 입장에서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세력처럼 보일까봐 우려한다, 이런 취재 내용도 있고요.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어떤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본인이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배지를 달고 또 당대표까지 되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의 갑오를 두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여당,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이 비판을 넘어서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는 걸 넘어서 부러뜨리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2027년 대선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는 전략적 판단이 예전부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한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심은 그런 거죠.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다분했고요. 지금은 진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1심 어떻게 보면 1급 체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무라일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명으로 해서 명화일체가 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퇴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상 우리 강성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후보들이 오면 좋은데 이런 후보를 언급하는 순간 찍힌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이 과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게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우려됩니다. 부장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에 지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사법 처리로 되고 있고 이것이 가중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인 이재명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만약 대법원에서 1심이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때 보전받았던 400억 원이 넘는 이 대선 자금까지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이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있을 이 차기 대선까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리스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희생해서 민주당을 살릴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이 민주당에 계신 다양한 이 인식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